조그만한 아파트 단지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대수가. 성석동의 신축급 빌라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1억 1,501만 원입니다. 1억 1,501만 원. 그럼 1억 네. 1,500으로 편리상 말씀을 네. 좀 할게요. 선생님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고 계셨었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대출에서 볼 때 주택수로 판단을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신 거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대출도 잘 나왔습니다. 받았어요. 대출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너무 그거-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전 당황해 모르니까. 그것만 하면 네. 되고 명도도 그렇게 애를 먹으셨다는 느낌도 제가 별로 없어요. 안 받아서 그럼 명도는 조금만 이따 여쭤보고 네네. 우선 경기도 고양 성석동의 지상층 빌라 네, 연식은 15년식 그럼 진짜 얼마 안 되는 집이구나. 네. 그리고 단지식으로 또 돼 있으니까 22개 동. 조그만한 아파트 단지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대수가. 성석동의 신축급 빌라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1억 1,501만 원입니다. 1억 1,501만 원. 그럼 1억 네. 1,500으로 편리상 말씀을 네. 좀 할게요. 네. 1억 1,500. 거기서 선생님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고 계셨었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대출에서 볼 때 주택수로 판단을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신 거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대출도 잘 나왔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1억 1,500에 대출 가격은 어떻게 돼요? 9,200만 원. 9,200이면 거의 80% 정도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80%. 훌륭하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돈은 뭐 계략적으로 2천만 원 돈 조금 더 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익률 계산할 때 1,60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네. 부동산 중개사님하고 네.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2천에 60도 충분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호가를 좀 음. 올려봤어요. 한 70만 원 일단 호가를 부르고 65만 원 깎아주는 포지션으로 해서 65만 원 좀 이렇게 맞추시면 어떨까. 네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네.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셨어요. 음. 현재 중개사 사무소 앞에 2천에 65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65에 나갈 것 같아요. 보증금을 1,000으로 계산해갖고 실투자금이 1,600이었는데 이게 나가면 2,000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또 깎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600만 원이 되고 채무자가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사비를 100만 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수리비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음. 지금 그 집 컨디션을 보니까 일단 명도비도 안 들었고요. 네.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명도비도 안 들었다. 너무 매너가 좋으신 분이고 원리 원칙을 좋아하시는 뭐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욕심을 그분께서 많이 안 부리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물건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채무자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굉장히 부동산 운이 있구나 라는 네. 생각이 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예. 사실 네. 입차를 하시면서 폐차를 꽤 아, 예. 하셨잖아요. 폐차를 많이 하시면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네네, 거고 네네. 이거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네, 맞습니다.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네. 요새 분위기가 경매 시장이 좀 과열된 느낌은 분명히 있으니까 예. 입찰자 숫자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꾸준히 약간은 무식하게 저는 그 방법이 현명한 사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꾸준히 네. 하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아직 임대는 나가진 않았지만 네네.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으로 당연히 나가 네.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네. 여유 있는 마음 자세로 네. 이 영상을 또 선생님도 나중에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런 좋은 기운들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네. 100% 진리는 아니지만 그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겨우 이제 하나를 낙찰받았지만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까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8번째 떨어졌을 때 현타가 왔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상황이 항상 오죠. 우리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맨날 입찰장 갔던 건데 예, 맞- 뭐 아깝게 떨어진 적도 있고 선생님도 항상 높은 가격을 쓰지 않은 사람이니까 네, 예, 맞아요. 기준을 꾸준히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가격을 쓰러 간다는 건 어쩌면 떨어지러 간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타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타가 찾아왔고 제가 자꾸 말씀을 끊죠. 이어서 하십시오. 아니,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아마 형편없이 낙찰을 받았을 거예요. 입찰 가격을 좀 더 썼을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계신 게 저한테는 이제 행운인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8번을 떨어지기 위해서는 8개 물건에 입찰을 했지만 그거 말고 임장을 간 물건 개수를 따져보면 그거보다 그렇죠.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맞아. 폐찰이 8번이라는 거지. 8개의 물건을 보고 8개만 입찰한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8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분명히 선생님께서 10번까지는 해보라고, 그러니까 10번 안에는 낙찰이 된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8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죠. 멘탈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다들 막 높게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갖고 가고 네. 그리고 수익률을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20% 수익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한번 그때 여쭤봤죠. 선생님, 제가 자꾸 떨어지는데 제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뭐라고 했나요, 제가? 2번 남았습니다. 2번만 더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수익률을 더 낮추지 않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9번째에 탁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돼 보니까 네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 깊숙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 그걸 느꼈어요. 경매라는 게 왜 모르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서 폄훼하는 게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부가 작물을 가꾸는 것처럼 수많은 땀들의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결론이 탁 나오는 정직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손님 아까부터 되게 단어 선정이 좋네요. 정직한 시장 맞아요. 이건 내가 한 네.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리한 면도 있고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도 유리한 면이 있고 불리한 면이 있고 이 경매 시장이 어떤 시장보다 되게 공평한 게임이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되게 들어요. 선생님 누구보다 임장 같은 거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또 혼자 다니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이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막 제시를 하더라도 타협점을 자꾸 찾아내 가면서 선생님 사모님하고의 또 방향을 잘 맞춰갔다는 생각이 네. 되게 들어요. 이건 거저 얻은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말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임장 다니고 네네. 퇴근하시고 밤늦게 대중교통으로 또 다니신 거 저 잘 네. 알고 있어요. 선생님 돈 거의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그냥 옆에서 바람만 불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경매 강의를 들어본 네.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보다 사실 선배님이네요. 그때 시작했으면 선배인데. 근데 강의가 끝나고 딱 나니까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임장을 몇 번 가기는 했는데 네. 얼마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 개인 자영업에 네.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